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믹스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 수명 주기와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공부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마케팅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 제품 수명 주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도입기입니다. 도입기에는 이제 신제품이 시장에 처음 나타나는 시기죠. 시기 맞아요. 근데 이때 매출은 적고 매출 적겠죠. 그 다음에 상표를 강조하는 광고를 무슨 광고를 하는데 자 보세요. 광고를 하긴 하는데 매출이 적고 상표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며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매출은 적은데 상표를 강조하는 광고를 해가지고 경쟁자가 진입한다. 자, 이 도입기에는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일단 틀렸습니다. 1번 지문은요. 근데 이 상표를 강조하는 광고, 이 상표를 강조하는 광고를 도입기에 한다는 것은 참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뭔가 이 도입기라는 것은 제품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는 제품을 홍보해야 되는 거지. 뭔가 상표를 홍보한다라는 것은 도입기 때는 적절하지 않죠. 뭔가 브랜드 전략을 확장하거나 이랬을 때는 뭔가 상표 확장 전략이 좋겠지만 1번은 그래서 이 경쟁자가 진입한다는 것도 틀렸고 상표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입기와 그 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라서 어떠한 광고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면서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상식 수준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장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서 매출이 급상승한다. 일단 맞아요. 성장기에는 매출이 급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본원적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광고, 본원적 수요, 이 본원적 수요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얻게 될 효익이거든요. 그거는 도입기에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본원적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광고가 바로 이 도입기 광고입니다. 그때 해가지고 이 상품을 알리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 도입기 때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이렇게 돼요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안정기는 매출도 많지만 안정에 접어든 시기로서 이익도 가장 많이 난다. 그러니까 이 안정기에는요 이제 이익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문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세모라고 보고 일단 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쪽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숙기, 그러니까 안정기랑 성숙기랑 약간 비스무리하거든요. 매출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고, 그러니까 안정기를 거쳐가지고 성숙기가 되는 거죠. 이때 경쟁이 심하고 상표의 차별성이 강조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산업이 성숙한 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이 성숙한 시기에는 상표, 이 브랜드 관련된 전략들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러한 마케팅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이 4번이 가장 적절한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이제 쇠퇴기에는요. 쇠퇴기에 새로운 신상품이 나타납니까? 네? 쇠퇴기는 그냥 사양산업으로 가는 거예요. 매출 당연히 줄죠. 이익 계속 발생해요. 일단 쇠퇴기에 대한 그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전략은 맞네요. 전략도 이거 유지하는 전략. 이 유지하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얻을 때 좀 쓰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성숙기입니다. 이 유지하는 전략은. 쇠퇴기에는 어떠한 그 광고 전략을 하는 게 좋냐면 이제 사업이 서서히 기울어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요. 이 마케팅보다는 뭔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쇠퇴기에는 이 마케팅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가격 설정 방법을 묻고 있는데요. 가격을 10진수 단위 체제보다 통상 한 단위 또는 두 단위 낮춘 체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99만 원에 파는 거, 이거 뭐예요? 단수 가격이죠. 단수 가격이 바로 여기서 설명하는 그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자, 1번 초기 고가 가격, 이게 뭐예요? 우리 배웠는데 영어로 배웠습니다. 스키밍 가격 전략 있죠? 처음에는 고가로 판매하다가 점점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요 긍지 가격,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넘기시고 모르셔도 되고, 관습 가격, 중고 가격. 그러니까 관습 가격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고요. 중고 가격은 레퍼런스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준되는 가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유통 경로 전략을 수립할 때 일반적으로 직접 유통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또는 유통 경로의 축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유통하는 경로라는 것은 중간상을 겹치지 않고 또는 중간상을 최소화하면서 제조업체가 바로 소비자한테 그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여기 있는 직접 유통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복잡성이 클수록, 그렇죠? 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제조업체거든요. 그 다음에 차별화할수록, 맞죠? 자, 표준화가 되어 있을수록, 표준화가 되어 있으면 그냥 중간상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냥 표준화가 된 제품이니까 그냥 중간상이 알아서 하면은 그냥 A라는 중간상, A라는 편의점에 가도 똑같고 B라는 편의점에 가도 똑같거든요. 그럼 바로 다이렉트로 팔 필요가 없을 겁니다. 3번이 틀렸죠. 4번, 지리적 분산 정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소비자의 지리적 분산 정도가 낮다라는 소리는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소리예요. 모여 있으면은 굳이 중간상을 할 필요 없이, 매장을 확대할 필요 없이 제조업체가 거기 그냥 직접 찾아가면 되잖아요. 소비자가 거기 몰려 있다는데. 그 다음에 제품 부패 가능성이 높으면요, 빨리 팔아야겠죠. 그러면 직접 유통 경로가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제품 수명주기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B단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B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바로 성숙기, 성숙 단계죠. 그래서 A, B, C, D인데 성숙 단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다. 일단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다는 거 일단 맞죠? 수요가 급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이제 등장하죠.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유통 경로가 확대되고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B단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장기입니다. 성장기. 커지고, 그 다음에 제품 인지도를 높여서 새로운 구매 수요를 발굴한다. 제품 인지도를 높여서 새로운 구매 수요를 발굴하는 그 정책은 도입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요, 도입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입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장하게 되면은 많이 팔 거 아닙니까? 점점 많이 팔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가지고 내가 100만 개를 구입했는데 원래는 개당 단가가 1,000원이었는데 100만 개를 구입하게 되니까 성장을 하니까 더 많이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싸지는 거예요. 개당 단가가. 개당 단가가 1,000원에 구입했는데 이제 뭐 900원에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익이 증가를 하는 거죠. 맞고요. 4번은 도입기가 관련된 설명입니다.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은 어떤 그 마케팅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읽어볼게요. 소비자들로 하여금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디오, 비디오, 문서로 된 정보 또는 기업이